저는 올해 40이 됐습니다. 결혼 생활은 어느새 10년이 넘어 있었고요. 세월이 빠르다고들 하지만 저는 유독 결혼하고 난 뒤 더 빨리 지나가더라고요. 매일같이 회사 집, 그리고 아이들 학교와 학원. 그 사이에서 뭔가 내 인생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가정이 있어서 행복하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. 그런데 그 삶이 무너지는 데는 2달이면 충분하다는 걸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. 남편은 원래 웃음 많고 사람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. 어디 가면 먼저 분위기 띄우고 저희 부모님께도 먼저 말 걸고 농담하는 그런 타입이었죠. 그래서 저는 남편을 꽤 믿었습니다. 이 사람은 적어도 가정만큼은 지키는 사람이다.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카드값이 보통보다 2배나 많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. 여보, 이번에 뭐 큰돈 쓴 거 있어?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남편은 간단히 말했습니다. 아, 회식 있었어. 요즘 회사에서 이것저것 행사 많아.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. 남편 회사가 좀 번잡하긴 하거든요. 그런데 며칠 뒤 남편 양복 주머니에서 호텔 객실 카드키가 나왔습니다. 전 순간 얼어붙었어요. 물론 카드키 하나로 바람을 의심하진 않았습니다. 그러나 가슴속에서 이상한 느낌이 밀려 올라오는 걸 막을 순 없더군요. 저는 그때도 믿으려고 했습니다. 출장이겠지. 그냥 미팅하고 피곤해서 좀 쉬었겠지. 하지만 그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. 이상한 일은 계속 이어졌습니다. 남편이 어느 날 저희 딸아이 생일날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. 여보, 오늘만은 일찍 와. 애가 얼마나 기다리는데. 제가 여러 번 연락했지만 남편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. 그날 아이가 케이크 앞에서 울던 모습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. 그날 밤 저는 남편 차에서 아이 선물이라도 찾을까 싶어 문을 열었습니다. 그런데 조수석 바닥에서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죠. 그리고 전 그 영수증을 보고 멍해졌습니다. 제주도 왕복 항공권 2장, 발권자는 남편 이름, 결제자는 저였습니다. 모두 제 통장에서 빠져나갔더군요.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. 제 가슴 한쪽에서 뭔가가 천천히 금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. 며칠 후 남편의 차 블랙박스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. 화면 속엔 처음 보는 여자가 운전하고 있었고 조수석에는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. 그 여자가 웃으며 말했죠. 오빠, 다음엔 해외 가자. 제주도 너무 좋았어. 그 말을 듣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. 제 다리가 풀려버리더라고요. 그날 블랙박스엔 2사람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. 손을 잡고 웃고 노래를 따라 부르고 심지어 차 안에서 남편이 그 여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까지.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. 아, 이 사람은 이미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. 저는 그날 밤 남편 몰래 그 여자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알게 됐죠. 그녀는 남편 회사 광고팀 신입. 딱 봐도 철없고 누군가에게 기대며 살아가는 스타일. 그리고 2사람은 2달 넘게 외도를 지속 중이었습니다. 물론 그 모든 데이트 비용은 제 통장에서 나갔고요. 처음 저는 남편에게 바로 따지지 않았습니다. 혹시라도 아이들 앞에서 싸움이 벌어질까 겁났고 또 저 자신이 너무 흔들릴까 무서웠습니다. 그래서 먼저 시어머니에게 찾아갔습니다. 시어머니는 평생 고생하며 아들을 키운 분이라 늘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어요. 제가 용기 내서 입을 떼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손을 떨어뜨렸습니다. 민서야, 너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니? 그 말에 저는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오듯 쏟아져 내렸습니다. 시어머니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. 증거를 모아라. 그리고 마지막까지 네가 흔들리면 안 된다. 나도 내 편이다. 그 말이, 그 단단한 목소리가 제게는 얼마나 큰 버팀목이 되었는지 모릅니다. 그날 이후 남편은 점점 더 뻔뻔해졌습니다. 저에게는 피곤하다며 일찍 잔다 하고 실제로는 새벽까지 외출해 있었죠.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남편 휴대전화에서 메시지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. 남편이 외도녀에게 보낸 카톡. 다음 여행도 비용 걱정 마. 우리 민서 변호사잖아. 돈 많아. 카드 긁어도 모를걸?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얗게 질렸습니다. 배신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
제가 번 돈을 그들에게 바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. 저는 결심했습니다. 이번엔 내가 끝낸다. 증거는 충분했습니다. 블랙박스, 영수증, 계좌 내역, 사진, 메시지. 이제 남은 건 한 가지였습니다.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는 것.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. 남편은 외도녀와 일본 2박 3일 여행을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. 제가 모를 거라 생각했겠죠. 남편은 주말 아침 짐을 챙기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. 나 회사 워크숍 좀 다녀올게. 그 말이 얼마나 뻔하게 들리던지요. 남편이 문을 나선 뒤 저는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. 어머니, 오늘입니다.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. 그래. 끝내자. 아들 말이지만 이번엔 절대 용서 못한다. 남편과 외도녀는 손을 잡고 게이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. 두 사람은 너무도 즐겁게 웃고 있었죠. 저는 그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. 도현 씨, 남편이 뒤돌아본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. 여보. 왜 여기에? 그때 시어머니가 한 발 앞으로 나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. 도연아, 너 이게 뭐 하는 짓이냐? 외도녀는 당황하며 숨을 헐떡였고 남편은 손을 떨며 변명하려 했습니다. 이건 오해야. 이건.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. 그 안엔 두 사람이 쓴 영수증과 호텔 내역, 항공권, 메시지 캡처,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. 저는 천천히 한 장 한 장 꺼내며 말했습니다. 이건 남편과 젊은 여자분의 호텔 결제 영수증이고요. 이건 렌터카, 이건 마사지샵 영수증, 그리고 이건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여행 티켓. 주변 사람들의 눈길이 모두 우리에게 몰렸습니다. 남편 얼굴은 이미 새파래져 있었습니다. 민서야. 그건 정말.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. 변명하지 마. 내가 뭘 했는지는 여기 다 써 있어.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 손에서 캐리어 손잡이를 쥔 손을 툭 치며 말했습니다. 내 돈으로 여행 다닐 생각은 이제 그만해. 그때 시어머니가 외도녀에게 말을 던졌습니다. 저기, 아가씨. 남의 가정 돈으로 여행 다니니까 좋아요. 유부남인 거 뻔히 알면서. 외도녀는 그 자리에서 울며 소리를 지르더군요. 그리고 남편에게 외쳤습니다. 오빠, 왜 내가 욕먹어? 오빠가 그러자고 했잖아.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. 그리고 둘은 그 자리에서 서로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. 그 광경이 정말 웃기더군요.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. 도현 씨, 집으로 와요. 남편은 결국 저와 시어머니 뒤를 따라 머리를 푹 숙인 채 공항을 나섰습니다. 그날 여행은 그렇게 끝났습니다.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. 민서야. 내가 잘못했어. 정말 잘못했어. 다시는 안 그럴게.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저는 이미 일말의 감정도 남지 않았습니다.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. 그래, 잘못했다는 거 알겠어. 그럼 이제 정리해야지. 남편은 얼굴을 들지도 못한 채 제게 물었습니다. 정리? 그래, 우리 결혼 생활, 그리고 너. 저는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꺼내 남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. 여기 도장 찍어. 오늘부터 넌 이 집 사람이 아니야. 남편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. 민서야, 다신 안 그럴게. 한 번만.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. 아니, 나는 다시 시작할 거야. 하지만 너랑은 끝이야. 그리고 저는 현관문을 크게 열었습니다. 짐 챙겨. 그리고 나가. 남편은 울며 말했지만 전 미련 없었습니다. 사람은 버텨야 할 때 참아야 하지만 내가 무너지면서까지 참을 필요는 없다는 걸 저는 이제야 깨달았거든요. 남편은 결국 비 오는 밤 캐리어 하나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. 그렇게 제 10년의 결혼 생활은 끝났습니다. 남편은 그 후 회사에서도 징계를 받아 결국 스스로 나갔다고 들었습니다. 외도녀와의 관계도 그 자리에서 끝났고요. 반면 저는 아이들과 함께 새 시작을 했습니다.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 편이 되어주셨고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. 저는 다시 일하고 다시 웃고 다시 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. 가끔은 지난 날을 떠올립니다. 그때 그 공항 장면을요.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.
내 돈으로 외도 여행 다닌 남자 한 명을 버렸을 뿐인데 나는 내 인생 전체를 되찾았다. 저는 이제 두 딸과 함께 정말 조용하지만 따뜻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날의 저와 같은 분께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. 참지 마세요. 상대가 버린 사람을 굳이 잡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.